급변하는 주식시장에서 성공을 거머쥐고 싶으신가요? 단순히 시장의 추세만 따르다가는 급변하는 흐름에 휩쓸리기 마련인데요. 높은 수익률을 자랑하는 일타 고수들의 매매 전략으로 투자 승률을 높여보세요. 어떤 시장에서도 살아남는 고수들의 투자 전략을 송재호 파트너가 소개합니다. 오늘은 급등주와 대세 상승 종목을 파악하는 급소 매매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오늘은 6번째 강의로 준비했는데요. 일타구수 매매 특강. 네. 그동안은 제가 업종의 섹터에 대한 밸류체인 그리고 매매법을 같이 이렇게 좀 조합해서 진행했는데요. 오늘 시간은 6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께 특별히 급등주 이제 대세 상승 종목에 대한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제가 작년 11월부터 해서 제가 중심에서 바닥주에서 이제 전략적으로 급등주를 찾아내는 부분들을 이제 알려드렸는데요. 그 종목들을 중심에서 한번 제가 어떻게 매수하고 또 이렇게 좀 매매를 했는지 그 부분도 한번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이번 6번째 이제 급등 대세 상승 급소 매매입니다. 우리가 시장에 있어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을 통해서 또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매수해서 대응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1강부터 5강까지 해서 이제 핵심적으로 이렇게 그동안 기본적 분석 모멘텀 그리고 좋은 자리 실적으로 수렴하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바닥 구간에 있는 종목들 이제 엄선하게 해서는 기술적 분석이 두 가지가 연결돼야 되는데요. 이 두 가지 포인트로 오늘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멘텀에 대한 부분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예, 우리 시장에서 이제 강력한 모멘텀은 AI 반도체 그리고 미국 쪽으로 자동차 잘 팔리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부분도 2차전지, 바이오 이 부분에서 계속 연결되고 있고 추가적으로 로봇이라든지 이런 섹터들이 지금 시장의 성장주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모멘텀이 될 수 있는 쪽은 결국은 시장이 가장 좋아하는 성장주가 있겠죠. 그 부분에. 그래서 최근에 환율이 올라오기 때문에 수출주에 대한 부분들, 전력 설비라든지 조선, 방산, 화장품 같은 이제 섹터에 대해서도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시장이 주목받는 섹터들을 중심해서 모멘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엄선을 하시고 공부하셨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따라서 또 연결해서 네, 보시면은 지금 제가 첫 번째는 제가 첫 시간에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해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보면 이제 밸류체인 전공정에 대한 관련주를 먼저 보자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전공주 관련주들이 상당히 급등의 흐름도 보였는데 그 다음에 2차전지 또 2차전지도 또 그 핵심적인 테마가 좀 형성되겠죠. 다시 돌아가면서 그래서 자동차 그리고 바이오 로봇까지 좀 5가지의 어떤 핵심 밸류체인을 알려드렸고요. 예, 그리고 이제 여기에 또 매매법에 대한 부분들 또 하나, 둘, 셋, 넷. 네, 마지막 이번 이제 5가지 관련해서는 이제 급등주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추세 매매, 캔들, 거래량, 추세 보조지표를 활용해서 전반적으로 이걸 활용해서 전반적으로 5번째 급등주를 잡아내는 급소하는 매매법을 오늘 또 이 방송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급등 대세 상승주 급소 매매법. 우리가 이제 어떤 포인트를 보고 하냐면 중요하냐면 결국은 이제 이동 평균선이 전반적으로 역배열에서 네, 실적은 이제 하락할 때는 이제 보통 이동 평균선이 이제 하락 추세를 연결돼서 역배열되어 있죠. 그래서 그 역배열에서 정배열되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역배열 과정에서 이동 평균선 내려오게 되는데요. 정배열로 돌아간 시점에서 분명히 이렇게 만나는 시점이 있어요. 이렇게 나눠진 시점이 있습니다. 역배열 구간에서요. 정배열로 이게 상승으로 돌아간 시점. 그러니까 그동안 제가 이 부분을 포커스를 잡아가지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노려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매수하고 또 매도하는 시점을 우리가 찾는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반응 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미리미리 그러니까 그 흐름을 보면서 앞으로 이런 수렴하는 가는 과정에 있는 종목들을 미리 좀 우리가 파악해 볼 수 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요. 여기에 대한 매매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크인이라는 종목인데요. 네, 제가 이 종목들은 제가 대박천국 1부하고 또 이게 3부 또 관련해서 또 알려드렸던 종목들이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또 공개방송에서 또 한번 소개했던 종목들이죠. 네, 테크인 같은 거 꾸준하게 들고 가라고 했습니다. 지금 400%가 넘어가는 모습들 보였는데요. 보시면 어떻습니까? 예, 이 자리가 이동평균선 수렴했죠. 네, 물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10,000원 이상에서 쭉 하락했습니다. 오랫동안 하락하다가 이제 수렴한 거죠. 아랫부분. 네. 그래서, 그동안 배워보면 어떻습니까? 캔들에서 양봉이 떴었고, 이제 그동안 보조지표, 알려드리는, 공부해드린 대로 캔들 부분하고 보조지표,
MACD하고 DMI 쪽이 이제 양이 뜨면서 매수 신호가 뜨면서 이제 이때부터 상승이 출발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보면요. 그래서 캔들의 거래량들 이렇게 연결되면서 전반적으로 좀 상승의 흐름을 보였는데 뭡니까? 네, 역배열에서 네, 정배열 과정이 연결된 기업들이 어떻습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대세 상승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패턴입니다. 수렴하고 나서 네, 급등을 바로 나오거나 네, 이 부분에 수렴하고 나서 오랫동안 하락하다가 수렴하고 나서 천천히 흐름을 타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패턴을 두 가지 보입니다. 그러니까 급등의 패턴 아니면 이렇게 대세 상승의 흐름들을 보이는 패턴 두 가지 양상이 나오는데 그 점을 한번 다시 연결해서 보여드리면 최근에 네, 삼청당제약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대박천국 일부에서도 한번 소개해드렸던 종목인데요. 네, 보시면 어떻습니까? 그동안 쭉 하락하다가 먼저 첫 번째 수렴했거든요. 수렴하고 나서 이동평균선이 역배열되어 있습니다. 네, 역배열이라는 게 이제 이동평균선이 이제 거꾸로 되어 있다는 거죠. 원래는 상승할 때는 여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5일선이 제일 위에 있죠. 그 다음에 20일, 60일, 이 파란색 선이 60일이고요. 이 주황색 선이 120일입니다. 정배열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구간은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역배열되어 있는 거죠. 하락 추세에 있다가 어떻습니까? 이 자리에서 딱 만납니다. 이 자리에서 딱 보면 네, 보시면 꼬였다가 이제 풀어지는 거죠. 이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어때요? 이 패턴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으로 이제 바로 급등이 나오지 않았죠. 네, 그래서 대세 흐름에서 상승의 흐름들 보이면서 이렇게 정배시켜 놓고 매집하고 나서 급등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한 100% 정도 올라왔습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증명해 드리겠다. 그리고 나서 정말 수십 개의 종목들이 이렇게 급등이 나왔는데 대표적으로 이렇게 삼성전자제약 수렴한 이후에 이런 흐름들을 보였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런 캔들이라든지 거래량이라든지 보조지표상에서 매수 신호가 나왔겠죠, 당연히. 거래가 실렸을 거고 거래량이 나왔을 거고 양봉이 나왔을 거고 보조지표 MACD하고 또 DMI가 매수 신호가 떴습니다. 그래서 같이 떴는데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이동평균선 수렴하는 구간만 먼저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키포인트는 그겁니다. 추세 방향에 따라서 대응한다고 우리가 말씀드렸는데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제 추세 방향. 그러니까 이게 이 정보가 포스코홀딩스 같은 게 어떻습니까? 하락 추세에 있을 때는 주황색 선이 이제 120선이고요. 이제 60일선이 이제 파란색이고 이 빨간색이 20일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보면 이렇게 쭉쭉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이럴 때는 단기적인 단타 매매 이해는 들어가시면 안 되겠죠. 호재가 나와도 저항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두들겨 맞고 또 내려오면 두들겨 맞는 모습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보면 어떻습니까? 이 자리부터 보면 네, 추세가 돌리죠. 네, 보시면 5일선부터 올라가죠. 5일선 올라가고 21선 올라가고 60일선 올라가고 100일선 따라 올라가면서 어떻습니까? 이때부터는 딱 이렇게 그어놓고 보면 어떻습니까? 네, 이때부터는 상승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니까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넘어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역배열됐을 때는 흐름에서 이제 이렇게 단기적으로만 대응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이 추세에서 이렇게 돌아서면서 돌리게 되면 네, 그때부터는 좀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멀리 더 상승하는 흐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이제 하나의 포인트로 알면 거래가 실리겠죠. 양봉이 뜨면서 강하게 급등이 나옵니다. 네, 근데 보통 보면 어떻습니까? 5일선과 21선은 먼저 올라가겠죠. 네, 근데 이 60일선하고 100일선은 천천히 이렇게 돌아서면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포인트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올라올 때는 5일선과 20일선 올라오고 그 다음에 뒤따라서 60일선, 100일선이 올라온다는 점을 기억하신다면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내가 만약에 이런 구간에서 내가 놓쳤어요. 봤는데 그러면 기다리면 된다는 거죠. 조정이 나올 때까지요. 네, 조정이 나올 때.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60일선, 100일선이 돌리는 과정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보면은 보통 한 번 정도는 이제 눌림목을 줍니다. 네, 한번 눌림목 줍니다. 그래서 눌림목 구간에서 또 한 번의 기회를 주기 때문에 눌림목 구간에 이전에는 이제 올랐을 때는 눌리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지지선 역할을 해주는 거죠. 네, 저항선, 지지선 역할. 그러니까 역배일 때는 저항이 되지만 정배이 됐을 때는 지지선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제가 1강부터 그동안 이제 4강까지 연결된 부분에서 이제 기술적 분석을 좀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한번 다시 복습하세요. 그러니까 처음 이 방송을 보신 분은 또 관련해서 보신다면 더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찾아보시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추세를 보시면 이렇게 대세 상승으로 간다는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락할 때가 있었겠죠. 100일선하고 60일 이렇게 보시면요. 근데 그 구간에서 한번 좀 반등 나거나 보면 어떻습니까? 네, 21선 올라가면서 이렇게 추세를 돌리는 과정이 나오죠. 여기서부터 딱 나누고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면
여기 보시면 이제 21선, 5일선부터 해서 60일선까지 올라오면서 이렇게 돌리죠. 역배열해서. 네, 그 다음부터는 SK하이닉스는 지속적으로 상승을 보이는 모습을 보였는데 결국은 우리가 이제 키포인트가 뭐냐면 우리가 추세 이동평균선의 추세를 보지만 거기에서 역배열에서 정배열 과정이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반응 순서를 우리가 한번 쉽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가 이제 정배열되어진 종목은 이제 보통 기본이 이제 여러 이동평선이 있겠지만 기본이 이제 100일선, 네, 60일, 이렇게 20일, 이렇게 5일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승 중이죠. 그러니까 어떤 종목은 이제 또 하락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보면, 주가가 이렇게 5일선 이렇게 등락을 거듭하다가, 네, 등락하다가, 네, 빠지겠죠. 언젠가는 빠지면 5일선이 먼저 내려오겠죠. 그러니까 한번 제가 5일선부터 내려볼게요. 그러면 5일선 따라서 주가가 이렇게 네, 주가에 따라서 5일선 내려옵니다. 첫 번째 반응하겠죠. 예, 가장 5일 동안에 이제 평균한 주식 그 가격을 표시한 거기 때문에 먼저 주가에 가장 민감하게 반영하겠죠.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뭡니까? 이렇게. 네, 이렇게 21선이 따라 내려오겠죠. 그 다음에 61선이 이제 이렇게 갔다가 이제 따라 내려오겠죠. 순서대로. 그 다음에 이제 120선이 이렇게 내려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런 구간이 바로 이제 네, 정배열에서 역배열로 돌아간 거죠. 하락할 때 보면 보통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네, 역배열되는 과정이 펼쳐져야 되는데 이런 순서를 보면 우리가 이제 차트를 보셨을 때 이런 순서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상승추를 가는 종목도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가다가 네, 급락이 나오더라도 이렇게 바로 타면서 올라가거나 이렇게 흐름에 타고 올라가게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제 이 주가가 흔들흔들하다가 120선 밑으로 내려오기 시작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하락 추세로 넘어가는 상황들 펼쳐지게 되어 있는데요. 이 반응 순서도 우리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네, 비중을 조절하거나 매도로 해서 좀 대응하셔야 되겠죠. 네, 그래서 보통 이런 구간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이제 상승 추세가 있었을 거고, 지금 이제 하락 추세 구간도 있었겠죠. 그러면 예전에 이제 하락 추세 보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5일선이 먼저 내려오죠. 예, 그 다음에 네, 보시면 21선, 그 다음에 61선, 그 다음에 120선이 쭉 내려오면서 그동안 이제 하락 추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런 포인트를 한번 이제 보여드리고요. 네. 네, 반대로 이제 좀 하락한 상황에서 상승 쪽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서 만약에 주가가 이렇게 쭉 그 흐름에서 있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시점에서는 거래가 실리면서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닥에서 거래에 실리는 게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또 그래서 바닥에 거래 실리면 올라가는 경우 있죠. 급등 나오면. 그러면 5일선이 따라 올라가겠죠. 그러면 이런 부분도 5일선 따라 올라갈 거고요. 첫 번째, 그 다음에 21선이 따라 올라가겠죠. 이렇게 따라 올라갈 거고. 그 다음에 61선이 따라 올라갈 겁니다. 그 다음에 120선이 따라 올라가면서 네,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돌아가는 시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순서대로 보면 네, 그래서 5일선과 21선이 먼저 올라가게 되고 있고요. 어떤 패턴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순서대로 이제 61선과 120선이 따라 올라가면서 정배열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뭐냐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네, 이 부분에서 딱 그 크로스 되면서요. 네, 그러니까 딱 만나는 시점이 있습니다. 만나는 시점이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넘어간 시점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저점에 살 수 있는 구간이고요. 거기에 또 뭐냐면 이제 그동안은 딱 올라오면 이제 저항이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지지받고 이렇게 그 역배열 같은 경우는 저항이거든요. 저항선이 됩니다. 올라오면 매도하려고 하는 물량도 많이 있지만 이렇게 정배열로 돌아서면서 올라올 경우에는 급등이 나오면 눌림 복구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차트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요. 그래서 이런 포인트에서 네, 반응 순서를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응 순서를 이해하면 차트를 보는데 더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다시 이 부분을 설명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 한번 예로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네. 이제 삼성전자가 쭉 하락하다가 네, 계속 하락했죠. 하락하다가 이 120선하고 60일선 있죠. 이렇게 하락하다가 이렇게 주가가 계속 올라오면 저항이 되고 60일선 저항이었는데 어느 시점부터 보면 어떻습니까? 네. 이렇게 전체적으로 내려가지 않았죠. 추세가 이렇게 쭉 하락하다가 이렇게 내려가지 않고 이쪽으로 올라왔습니다. 한번 올라왔다는 건 결국은 올라왔던 건 이제 5일선과 20일선 끌어올렸다는 거죠. 네, 그래서 보면 어떻습니까? 이 쭉 5일선과 21선이 왔다 갔다 하면서 추세를 돌리는 과정이 나오니까 60일선이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했죠. 그 다음에 120선이 이렇게 흐름들 탔죠. 이렇게 흐름 탔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역배열에서 네, 그 정배열로 돌아서는 시점들이 좀 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보면은 네, 한번 이제 지워서 한번 보여드리면 네, 한번 볼까요? 네. 이 시점에 딱 나눠지죠. 네. 네. 크로스 되죠. 네. 여기 보면 이 자리가, 딱
그 전체적 역배열 구간이었고, 네, 여기는 이제 정배열로 넘어갈 시점이 됐습니다. 보면, 그래서 여기에 딱 만났어요. 5일선 만났죠? 네. 21선 만났죠? 61선 만났죠? 120선 만나면서 역배열에 정배열 넘어갔습니다. 이때부터 주가는 이제 상승의 흐름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포인트 자리가 네,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그만큼 이때는 이도평균선이 만약 120선이 있을 때라 61선이 있을 때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61선 같은 경우는 3개월 정도 예, 이렇게 어떤 매매하신 분들 평균 가격이잖아요. 그러면 본전 생각 때문에 이제 오랫동안 고생했기 때문에 올라오니까 매도하려고 하는 상황이지만 반대로 이제부터는 이렇게 매물이 소화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지지선 역할을 해주는 거죠. 아까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가능한 이제 보통 이제 정배열되어져 있는 종목을 매매하라는 것도 여기에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아래쪽에서 조정이 나오면 지지해 줄 수 있는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뭐 최근에 이제 지수도 그렇잖아요. 2022년도에는 이제 지수가 역배열됐기 때문에 올라오면 더 내려가거나 그랬는데 지금은 약간 정배열되어 있다 보니까 네, 이전보다 충격이 좀 덜하면서 지지해 주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한번 지금 하락에서 상승했을 때 흐름들을 한번 연결해서 한번 보여드려 봤습니다. 대형주 안에서도 이렇다는 거고요. 뭐 두산 테스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딱 만날 시점이 있죠. 이렇게 보면 네, 만날 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역배열에 대해서 120선 60일 이렇게 내려왔다가 네, 한 번은 이제 가정에서 한 번쯤은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 아까대로. 왜냐하면 추세를 돌릴 때는 단기적으로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래에 실리면서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걸 딱 지켜봤는데 물론 여기서 단타 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내가 여기서 딱 봤더니 놓쳤어요. 딱 봤더니 이 종목 그러면 기다리는 거죠. 네. 왜냐하면 이 정배열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내려올 가능성이 크거든요. 이럴 경우에 대형 호재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러면 기다립니다. 네, 그다음에 이 주가가 내려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네, 당연히 이제 이 백일선도 이렇게 이제 그 평균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주가가 이제 돌리는 거죠. 하락해서 백일선도 느슨하게 지금 서는 모습 보였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만나는 시점부터 보면 어떻게 됩니까? 두산 테스나도 주가가 쭉 해서 이렇게 상승을 보이는 모습들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한번 이제 키포인트로 말씀 좀 드려보고요. 네, 대상 급등주 매매 포인트는 이제 다시 정리해드리면. 이제 여러 가지 상황도 있지만 확실히 또 보면 이동평균선이 만나는 시점이 보였었죠. 아까 보시면은 네, 이 자리 보면 어떻습니까? 5일선하고 21선, 60일선 그리고 120일선이 만났잖아요. 네, 만났다는 것은 결국은 네, 다시 설명드리면 이렇게 만났다는 것은 이동평균선의 어떤 가격대, 동일한 가격대. 그러니까 최근에 5일선이 이제 일주일 거래된 그 가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매수하신 분들 또 그리고 60일은 3개월 안에 매수하신 분들 그리고 120선은 6개월 동안 매수하신 분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최근에 6개월 동안 매수하신 분들의 평균 가격이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매물이 소화됐다는 의미로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저항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매물을 소화했다는 의미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만약에 여기서 딱 같이 들고 있는데 갑자기 주가가 네, 딱 거래에 실리면서 네, 양복 뜨면서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더 사고 싶겠죠, 여러분들. 더 사고 싶으니까 이 많은 분들이 몰렸기 때문에 그래서 주가가 갑자기 급등 나오는 경우가 그게 이 포인트라 보시면 돼요. 네, 아니면 대세 상승을 가거나 흐름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대세 상승의 급등주 매매 포인트는 결국은 네, 매물이 소화된다는 건데 그게 바로 이동평균선 모아졌을 때 평균 가격이 같았을 때 나온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까 전반적으로 보여드린 것처럼요. 그래서 제가 바닥주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거예요. 내가 급등주를 따라가지 않더라도 바닥주에 사서 충분히 가지고 간다면 일주일 안에 움직일 수 있다. 하지만 또 2주, 3주 안에 움직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종목들은 하락보다는 상승 쪽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한 번 움직이면 보통 뭐 40, 50%, 100%, 뭐 700% 올라간 종목들이 많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여드렸습니다. 6개월 동안 제가 작년 11월부터 쭉 보면 이제 4월 구간이니까 6개월 동안에 많은 종목들을 그 결과를 보여드렸는데요. 네, 그 부분도 한번 이제 연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하락 추세에서 이렇게 추세적으로 보면 이렇게 5일선부터 올라가면서 그 다음에 21선 따라 올라가고 61선이 따라 올라가면서 120선 따라 올라가면서 이렇게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돌아가는 상황에서 이 자리가 바로 아까 말씀드린 포인트 자리가 됐다는 점입니다. 네, 이 자리를 노려보자는 거죠. 네, 이 자리를 노려보면 우리가 상승 추세인 종목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맥점을 잡아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돌파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그냥 올라간 거 아니고 양봉이 뜨죠. 돌파하면서. 보통 양봉 뜨면서 거래 실리면서 보조표상에서 이제 MACD, DMI 같이 그 매수 시간 같이 뜹니다. 같이 보면 더 정확하겠죠. 그래서 같이 보면 더 정확한데, 네, 이렇게, 한꺼번에 거래에 대한 부분은 매물을 돌파하기 때문에, 이제 더 사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대세 상승으로 가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한번 대형주안을 보여드리면 어떻습니까? 이런 종목들을 보면 이렇게 하락이었잖아요. 역배열이었죠. 역배열이었는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수렴했잖아요. 한 번쯤 하락하고 나서, 예, 한번, 예, 또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왔지만, 내려온 과정들이요. 이렇게 결국은 이제 매물 소화하는 거죠. 1차적으로. 그래서 저항이었기 때문에, 대입선은 저항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 어떻습니까? 모아졌잖아요. 딱 정확하잖아요. 여러분들 정확하죠. 여기 때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네. 한번 급등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다음부터 대세 상승으로 넘어갔거든요. 네. 그래서 왜요? 여기서는 저항이잖아요. 오면 두들겨 맞잖아요. 근데 이제부터 이 자리에서는 어떻습니까? 올라오면 지지해 주는 거예요. 내려오면 지지해 주는 거예요. 네. 네,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아도 마찬가지고, 기아도 이 자리에서 동일했죠, 여기. 동일하잖아요. 네. 동일하게 이 자리에 보면 여기서부터 대세 상승을 보였거든요. 네, 모아졌죠. 이소평균선을 모아졌잖아요. 네. 하락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쯤은 이제 조정이 나왔는데, 이때도 반대로, 네. 그러니까 저점에서는 이런 경우인데, 만약에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간 경우에는, 여기 자리 보면 좀 내려오잖아요. 이렇게 한 번쯤. 네. 그때는 많은 사람이 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역배열에서 오랫동안 하락했다가 네, 올라온 경우는 대세를 보이지만 반대로 많이 올라온 상황에서 이렇게 한 번씩 모아진 자리에서 한번 이런 시장의 하락이 이루어지면 한꺼번에 나오겠죠. 네, 최근에 들고 있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매도가 나오기 때문에 일단 충격이 좀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보면 이겁니다. 이거. 네, 모아졌을 때, 그러니까 대신 상승이 컸을 때, 이에 있을 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배입선도 모아져 있고 하는데 이에서 모아졌는데 한꺼번에 많이 들고 있으니까 그 주가로 밑으로 뚝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너도나도 팔려고 하는 물량이 많아지는 거죠. 네, 많은 사람들이 이 가격에 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고가에서 많이 모아졌을 경우에는 빠질 경우에는 좀 이제 하락폭이 클 수 있다는, 크게 하락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죠. 보통 이제 예전에 현대차 빠질 때 보면요. 이렇게 모아졌다가 상승하고 나서 보면 이렇게 대세 흐름의 하락으로 내려왔습니다. 또 한 번 모여졌다가 다시 한번 또 하락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있다는 점. 바닥에서는 이제 긍정적 역할을 모니터 올라가면서 올라갔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바닥 구간에서 모멘텀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길쪽으로만 바라볼 게 아니라 제가 1강부터 5강까지 이게 그 밸류체인, 핵심적인 밸류체인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는 거기에서 관련된 모멘텀을 찾아가지고 길쪽으로 접목을 해서 매매하는 게 최상의 매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 부분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렇게 많이 올라온 종목들은 또 이렇게 반대로 대사락의 흐름들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되겠죠. 네, 기아도 마찬가지라는 점 아까 말씀드렸었고요. 네, 대세 상승 조건, 네, 바닥에서 수렴하는 구간들을 잘 보셔야 합니다. 대신 모멘텀. 그러니까 제가 그 대박 천국에서 이제 1부, 3부에서 이렇게 소개할 때 뭡니까? 네, 내가 길적으로만 말한 게 아니죠. 네, 모멘텀 이야기부터 하죠. 지금 메타버스가 주목받고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 관련된 부품주, IT 부품주들, 예를 들어서 인터플렉스라든지 나무가 같은 기업을 봐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요. 모멘텀을 봐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이제 바닥권에 있다. 정말 수렴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거고. 그래서 이렇게, 그 반도체도 마찬가지잖아요. 반도체 같은 경우도 테스라든지 유니셈 같은 종목이라든지 많은 종목들, 제주 반도체도 마찬가지거든요. 많은 종목들, 코미코 이런 종목들 말씀드렸던 것도 마찬가지죠. 모멘텀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이런 모멘텀이 생기면서 양봉 거래량 같이 연결되면서 같이 움직이는데, 그래서 모멘텀과 이렇게 수렴의 구간들을 또 연결해서 같이 보셔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한쪽만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 유망주를 소개했을 때 제가 시장도 안 좋은 부분도 있었지만, 제가 이제 급등주를 따라가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바닥주에서 계속 유망주를 소개했던 것도 그 부분입니다. 제가 뭔가 시청자분들에게 또 확실히 뭔가 보여줘야 되겠다 생각해서 제가 전략을 세워서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제주 반도체거든요. 제주 반도체도 모멘텀 측면이 있었죠. 삼성전자의 온 디바이스 AI 쪽. 이 부분이 주각받으면서 연결됐는데요. 이 구간에서 제가 첫 번째 행보하고 나서 한번 이제 거래 치면서 이제 수렴할 때 기다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이 종목이 안전히 수렴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거래가 실리면서 한 번쯤 올라온다. 네, 여기 역배열 상황에서 모아져 가는 과정이 있는데 모습 볼 수가 있는데 그때 한번 올라오면 어떻습니까? 추세를 안전히 모아주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주가를 끌어올렸기 때문에. 네, 그리고 나서 주가가 밑으로 내려왔을 때 이때 타이밍을 보는 겁니다. 안전히 이제 제대로 수렴을 만들어놨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한번 거래에 실리면서 양봉 딱 뜨니까 그때부터 상승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은 제가 대박천국 3부에서 한번 알려줬어요. 4,830원. 네, 그 다음날 시작가로 보면 그 다음부터 쭉 보면 급등이 났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700%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포인트 뭡니까? 아까 네, 이 자리 딱 보면 어떻습니까? 이동평균선들이 모아졌다. 수렴하는 과정 내에서 네, 그것만 보지 말라 했고 온 디바이스 저는 뭐 공부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술적 분석에 대한 부분은 이미 제가 이미 베이스에 깔려있기 때문에 어떤 걸 공부하겠습니까, 제가. 네, 모멘텀 공부를 하죠. 온디바이스에도 제가 뭐 한국기업 TV에서는 제일 먼저 언급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엔비디아 잭슨왕이 이제 어떤 실적 발표라든지 이런 인터뷰에서 앞으로 반도체는 그동안 HBM 쪽에 연결해서 주목받았지만 또 서버 쪽에 대한 부분은 성장이 이루어지겠지만 이제부터 새롭게 성장할 수 있는 게 바로 온디바이스 A다. 우리가 실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이라든지 자동차, 로봇 이쪽에 들어가는 AI가 침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바로 이제 앞으로 AI가 수업이 침투되는 그겁니다. 온디바이스에. 그러면 온디바이스 AI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보통 핸드폰도 그렇고 로봇도 그렇잖아요. 네, 자동차도 그렇고 이렇게 실적으로 전기를 꽂고 다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적으로 충전해서 다니는 거잖아요. 충전해서 다니기 때문에 저전력 반도체가 필요한 거죠. 저전력 반도체. 그러니까 실적은 전력이 적게 소모되는 반도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으로 그 메모리 쪽에 유일한 펜리스 기업입니다. 예, 실적으로 펜리스 기업. 네, 설계하는 쪽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엣지 디바이스 관련했는데 우리가 이제 그동안 워치라든지 다양한 쪽의 제품들이 많이 쓰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제품들이 이제 주고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제주 반도체 이런 모멘텀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도 제가 정확하게 이제 방송에서도 전달해 드렸거든요. 모멘텀. 대신 제가 바닥권에 본다. 저점에서 알려줬습니다. 여러분들 확실하게 기억할 부분이니까 바닥권에서 알려졌다는 거고요. 네, CSL D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네오셈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예, 이렇게 좀 수렴하고 있다가 바로 모멘텀 되면서 제가 그때 알려드렸던 게 뭡니까? MACD하고 MAC 오실레이터를 보이지표를 통해가지고 한번 보자고 말씀드렸거든요. 같이. 한번 보십시오. 네. MACD 오실레이터에서 양이 뜨고 수렴하고 거래 실면서 모멘텀이 딱 맞아떨어지니까 이게 대세 흐름에 상승이 나왔습니다. 네, 나왔죠? 네, 계속 보여드렸으니까. 그리고 이 CLS 같은 경우는 뭡니까? 보통 이제, 네, 우리가 보통 이제 몇 개 말씀드릴 때 뭐였죠? 이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시켜 드렸죠. 우리가 이제 실적으로 있었던 제품입니다. CS, 인터페이스 관련된 제품이죠. 그동안은, 네, CPU 쪽은 이제 그 두뇌 역할하는 부분에서 이제 메모리가 실적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실어 나르는 역할 중에 이제 D램이 있는데 그 DDR5가 주류였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서버 쪽으로 들어가고 아니면 우리가 실적으로 모바일 쪽에 들어가는 게 아까 저전력 반도체 이 부분 LPDDR 쪽에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지금 GPU 부분이 원래는 그래픽 카드였잖아요. 근데 이게 AI 쪽에 들어가면서 주목받은 게 원래는 GDDR이라는 제품이 이제 짝이었어요. 근데 이 성능으로 안 되다 보니까 실적으로 이제 이 반도체 칩을 여러 개 쌓아 올리는 용량을 키우고 밴드 하이 밴드위드 관련된 대역폭을 키우다 보니까 이렇게 HBM이라는 네, 관련된 제품이 주목받은 거죠. 네, 실적으로 이제 하이 밴드위드 메모리 반도체를 줄인 말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의 대안이 된 겁니다. 원래 있었던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CSL도 있었던 제품입니다. 이렇게 CPU하고 GPU하고 연결되어 있죠. 인터페이스가 대용량의 메모리를 연결해서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아마 이제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이제 하반기에는 생산이 본격화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테마도 다시 또 형성될 것 같아요. 메모리 반도체 안에서. 근데 이제 이런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한번 알려드렸습니다. 근데 같은 이제 어떻게 보면 D램 쪽은 다 형제입니다. 한 뿌리에서 어떻게 이제 우리가 이제 구조적으로 이제 후공정에서 만들어지냐에 따라서 나눠지는 거지 D램이 이제 같이 성장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모멘텀이 있었고 그래서 코리아 서키트도 제 기판 쪽으로 삼성전자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자리 부분에서 보면 그래서 먼저 이 자리에서 좀 역별돼 있었는데요. 이제 수렴하는 모습도 보이더라고요.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기다렸다가 한번 아까 말씀드렸죠.
네. 아직 역별되어 있는데 이제 추세가 그동안 쭉 보면 하락했다가 벗어나는 거예요. 하락 추세에서. 하락 추세 보면 쭉 벗어나는 모습 보였죠. 근데 여기를 돌파하고 올라왔어요. 근데 아직까지 역별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올라오고 나서 눌림목 준다고 그랬죠. 눌림목 주간에서 완전히 이제 수렴하는 모습 보이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한번 제가 자리가 매수가 딱 뜨겠다. MAC 보조지표상으로 뜨겠다 싶어서 이때부터 이제 한번 소개한 겁니다. 근데 그 주중에 이제 급등이 나왔던 거죠. 포인트를 딱 맞아 떨어져 가지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코리아 스키트로 이런 포인트를 알려드렸습니다. SF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온디바이스의 삼성전자의 메모리 쪽에 관련된 후공정을 또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SF 반도체 같은 경우도 실제로 이렇게 보면 그동안 역별되어져 있었는데 보면 어떻습니까? 한번 이제 거래가 실렸죠. 그러면서 계속 보면 어떻게 모습 보이죠? 이동평균선들을 수렴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다음부터 이제 급등이 나오는 패턴을 보였습니다. 네, 이거는 실적으로 이제 제가 운영했던 이제 종목이었기 때문에 한번 연결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후공정에 그 관련 밸류체인 종목도 보면 삼성전자하고 연결된 기업들 서버 쪽 연결된 게 SF 반도체, 한양 디지텍 정말 제가 여러 번 소개해드렸잖아요. 결국은 어땠습니까? 뭐 70%, 8% 올라왔죠. 한양 디지텍 제가 서울의 H명 해가지고 제가 수수께끼 종목으로도 한번 소개해드리고 일부에서는 또 3부에서도 그 한양 디지텍 이제 메모리 물량이 많이 나가게 되면 패키징 해주는, 그러니까 실제로 모듈을 해주는 만들어진 기업으로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 번 소개해드린 종목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급등했죠. 네, 한양 ENG도 같은 이제 연결대사인데 최근에 좀 올라오는 모습들 설비 투자 쪽으로 올라왔는데요. 이 부분 이거 모바일 쪽으로 이제 SF 반도체, 그리고 하나 마이크로 이런 기업, 시그네틱스 같은 종목들이 또 이런 게 연결돼 있다 보니까 같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도 후공정 패키징 쪽으로 보면 또 이제 하나 마이크론, SF 반도체 이렇게 연결돼 있죠. 네, 이런 부분들 또 연결돼 있습니다. 그러면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제 SF 반도체하고 연결돼 있는데 삼성하고 이제 연결점이 가장 큰 거는 이제 SF 반도체하고 크고 그다음에 하나 마이크론하고 연결돼 있고요. 이런 기업들이 좀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후공정에 대한 만약에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메모리 쪽, 그러니까 뭐 낸드 쪽도 지금 가동률이 90% 올라오고 있고 HBM에 대한 부분에서도 이제 HBM 3E 제품이 이제 엔비디아 쪽에 3분기 정도에 공급할 예정이었는데 예상보다 지금 2분기에 공급이 이루어지고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식들이 지금 속보로 나오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런 HBM이 본격화 된다면 당연히 수혜받는 게 삼성전자 밸류체인.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하니스의 밸류체인 종목들을 많이 주목받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삼성전자가 뒤따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쪽 또 밸류체인을 보시라고 말씀드린 것도 거기에 있거든요. 앞으로 그런 종목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유니셈도 급등 나오고 테스도 급등 나오고 또 이런 종목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급등이 나오고 있잖아요. 많은 종목들. 그러니까 여기에 삼성전자 밸류체인 종목들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래서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삼성전자 관련주들. 한양디지텍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부터 수렴했죠. 예, 포인트 자리 한번 알려드렸습니다. 예, 두 가지 패턴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역배열에서 120일, 60일선의 역배열에서 보시면 이렇게 수렴했죠. 그리고 나서 한번 급등이 나왔다가 흐름에서 계속 타고 가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역배열에서 정별되고 있잖아요. 네, 60일, 120선 그리고 21선 이쪽에 있으면 정별되어 있으니까 두 가지 패턴이 나온다고 그랬죠. 네, 어떤 종목은 수렴하고 나서 그 강한 몸에서 바로 급등 나오는 경우 아까 보여드렸고 어떤 종목은 역배열에서 돌아서면서 이렇게 스물스물하면서 상승하다가 급등하는 패턴을 보인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 이런 흐름에서 한양지텍은 이런 흐름에 정별시키고 나서 이제 상승을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 종목을 보면 거의 이제 78%까지 올라오는 모습도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특히 이제 한양 ENG도 이 자리 흐름의 포인트가 나왔었고 이 자리. 그래서 제가 한 2번 정도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이렇게 또 급등의 흐름들이 추사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포인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아까 밸류체인과 연결된 기업들 그리고 핵심적으로 길쭉으로 이렇게 좀 보여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전공정 쪽에 대한 부분은 왜 제가 강조해드렸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보이시면 이제 반도체는요 가장 투자를 많이 하는 쪽은 전공정입니다. 후공정은 AI 반도체에 들어가서 이제 HBM 주목받았던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래서 제가 올해 들어서는 제가 돌아서면서 뭐라 하겠습니까? 전공적으로 보셔야겠습니다. 지금이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구간이다. 남들이 보지 않았을 때 앞으로 반도체는 투자를 많이 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DRAM, HBM도 그렇고 CSL도 그렇고 여기에 관련된 기업 그 제품들은 다 DRAM의 한 뿌리다. 그러면 후공정이 많이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전공정을 투자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공정 바닥 구간, 수렴 구간들 두 가지 포인트로 알려져 있거든요. 이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칩을 하나씩 잘라서 네, 많이 보여드렸죠. 네, 한번 여러분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씩 잘랐던 게 바로 그동안 썼던 네, DDR 제품입니다. 네, 주로 이게 제품 많이 팔렸거든요. 근데 지금 HBM, AI 반도체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여러 개의 칩을 쌓아 올리는 삼성전자가 이제 이번에 그 엔비디아에 공급하는 게 바로 12개입니다. 12개. 네, 그러니까 12개의 칩을 쌓아 올렸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러 개를 칩을 쌓아서 용량을 키우고 대업을 켜서 이제 AI 데이터를 빨리 처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16단을 준비하고 있고요. 한지수 마찬가지입니다. 16단.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단수가 계속 올라가겠죠.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후공정 관련주, 예를 들어서 한미반도체 같은 기업들이나 이오테크스 같은 종목들이 주가가 안 빠진 이유가 그거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계속 소비 투자 일쪽에 좀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단수가 올라가게 되면 거기에 들어간 장비들도 많이 쓰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런 부분에서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12개, 16개 올라가게 되면 어디서 쓴다고 그랬죠? 이 전공정 쪽. 네, 이 제품에서 이렇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전공정에 대한 투자가 그동안 이제 미국의 반도체 그 보조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후공정도 있지만 전공정 투자 그만큼 중요하잖아요. 이걸 얼마큼 잘 만들어내느냐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이제 반도체 회로도를 이렇게 그려놓는 과정이 본격적으로 이게 전공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거 보시면 아시지만 이 칩이 이렇게 작습니다. 하나. 그 설계도가 복잡해진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반도체를 크게 만들지 않아요. 네, 어떻게 하냐면 2로 쌓아 올립니다. 이렇게 보면 2로 쌓아 올리거든요. 그러면 2로 그 반도체 설계도 복잡하면 쌓아 올리는 네, 어떤 단수가 올라가겠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토 공정, 우리가 증착 공정, 그 식각 공정, 세정 공정이 그 안에 계속 반복됩니다. 쌓아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도 많이 들어가고 소재도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전공정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주목을 받기 시작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윤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대박천국 일부에서 네, 유망주 관련해서 이제 핵심 그 전공정 관련해서 한번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핵심주로 소개해드리고 제가 이거 이름을 숨기고 나서 제가 공개방에서 오시면 딱 보여드리겠다는 종목도 이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중에 이제 급등이 나왔죠. 네, 급등이 나왔습니다. 대박총 일부에서 소개한 종목이 있고요. 그래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스크로버 쪽의 1위 기업인데요. 삼성전자하고 또 연결돼 있고 글로벌 1위 기업인데 이런 모멘텀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번 올라왔죠. 그런 모멘텀 정별돼 있잖아요. 예, 정별시키면서 수렴하고 나서 그다음부터 정별시키고 나서 급등이 나왔거든요. 이런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인데 모멘텀. 네, 그러니까 두 가지 보시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모멘텀을 보고 길적으로 접근해야 되겠죠. 같이 두 개. 네, 테스도 마찬가지거든요. 대표적으로 식각이라든지 직작 쪽, 네, 특히 지금 낸드 쪽이 지금 가동률 9%까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삼성전자가 미국 공장 짓는 거 지금 64억 불 정도 보증 받는데요. 거기에 파운드리 쪽도 마찬가지거든요. 동일한 이런 공정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제 국산화 성공하고 있죠. 그래서 국산화에 성공하면서 이제 메모리 업체들이요. 이 파운드리 시장도 이제 들어가고 있는 거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뭐 호황으로 온다면 메모리에 대한 D램, 낸드 그리고 HBM에다가 이제 파운드리까지 어떻게 보면 장비 회사들은 좀 수혜가 되겠죠. 그래서 테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역별돼 있었잖아요. 121, 이렇게 61, 파란색에서 역별했는데 이렇게 한번 올라왔죠. 올라오고 나서 어떻습니까? 이게 만들어주니까 이제 정별돼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실적으로 이렇게 급등의 흐름이 나왔습니다. 네, 포인트 보여드리고요. 예, FS도 마찬가지거든요. FS도 이 종목은 또 연결해서 한번 이제 좀 대박 청구에서 한번 소개해드리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수렴을 하고 나서 어떻습니까? 수렴하고 나서 정확하게 보이죠. 예, 계속 이렇게 조금 원래씩 행보하면서 이동평균선이 좀 모아지기 시작했잖아요. 이거는 조금 더 오랫동안 행보하면서 수렴을 만들어놨습니다.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됐죠? 이렇게 상승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SFS도 제가 방송에서 소개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늦게 움직이는 부분이 보였지만 결국은 수렴하고 나서 급등의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 PSK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이거 다 제가 연결돼서 소개했던 종목들이잖아요. 몇 번 소개해드렸죠. 이 구간에서도. 이 PSK 같은 경우는 식각공정. 네, 실적으로 보시게 되면 여기에 이제 포토 공정에서요. 네, 동진 세미캔 같은 이제 포토 레지스트를 간가격을 쫙 뿌리고 포토 공정에서 이제 해로 비수하게 되면 딱 네, 간가격에서 해로 패턴만 남기고 사라지거든요. 이 간가격을 제거시켜주는 장비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바로 PSK입니다.
예, 이렇게 PSK. 그러니까 전공적인 투자하게 되면 수혜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외국인들이 계속 매집하는 모습 보이더라고요. 보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쭉 보시면 이동평균 수렴이 모아졌죠. 수렴했죠. 동일하게. 예, 계속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모멘텀하고 연결되니까 주가가 예, 우상향하는 들 또 연결됐습니다. 그래서 매물을 소화하고 나서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이 확실하면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같은 모멘텀이라고 봤을 때 역배어져 있을 때는요, 어떻게 됩니까? 네, 올라오면 저항이 되죠. 같은 모멘텀이라도 이렇게 한 번씩 올라오면서 또 모멘텀 나오면 또 올라가고. 여러분들 보이는 게 그래서 이동평균 수렴하고 올라가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베벨 엣지 신장비 쪽이죠. 네, 베벨 특히 말씀드리면 네, 이 부분 우리가 이제 A4가 조금 더 커지다 보니까요. 시각 공정에서 필요 없는 게 제거시키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엣지라는 게 네, 드러나게 하다. 그러니까 실적으로 회로 패턴만 드러나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끝에 있는 이런 부분들을 실적으로 이제 제거시켜 주는 겁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그래서 이런 장비 쪽에 이제 주목을 또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네페사크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수렴했죠. 그래서 뭐 이렇게 포인트를 잡고 또 연결하고 있고 또 실적으로 이렇게 또 이렇게 보면 포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멘텀과 길쭉 분석이 조합이 된다면 여러분들도 좋은 종목들 또 이렇게 해서 한다면 좋은 결과가 이어질 겁니다. 이 시간은 다 못하기 때문에 아마 지금 수련하고 관련된 종목들 공개 방송 오시면은 제가 또 자세히 풀어줄 테니까 결국은 지금 실적이 좋아지는 쪽이 이런 종목들이 만들어지겠죠. 그동안 많이 또 조정을 받아서 했으니까. 그래서 공개 방송 네, 화요일 날 장중 내내 또 공개 방송 하고 있고요. 저녁에 또 8시 반에 하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 관심 있게 보시고요. 네, 그때 공개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지호 파트너와 함께하는 일타고수의 매매 특강 6번째 시간. 오늘은 급등주와 대세 상승 종목을 파악하는 급소 매매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읽고 모멘텀과 상승 추세를 파악하는 일타고수의 전략과 함께 여러분도 일타의 승부를 보시길 바라겠습니다.